모닝 브리핑입니다. 자, 국내 증시는 금요일 밸류업 정책 동력 약화 우려가 지속되면서 또 환율 급등에 따른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확대되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대형주 중심의 매물이 출회되며 코스피 지수는 15거래일 만에 2,700포인트를 또 내주기도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미증시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졌고요. 또 여기에 대형 은행주들이 실적은 좋았지만 가이던스를 낮춰 잡으면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중동 리스크 고조 그리고 환율 급등에 따른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안고 출발하는 이번 주 국내 증시. 일단 금요일장 찬찬히 복귀하면서 오늘장 미리 한번 꼼꼼하게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모닝 브리핑, 초여름 기운이 만연했던 주말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봄비와 함께 시작하는 한 주의 첫 거래일, 일이 변덕스러운 날씨만큼이다. 변동성이 강했던 지난 금요일장, 여러분은 좀 어떠셨나요? 4월 10일 금요일장 한마디, 환율 상승, 그리고 외인 선물 매도에 자유롭던 코스닥의 옅은 미소라고 지어봤습니다. 하루는 코스피가 오르면 하루는 코스닥이 오르는 시장, 이날은 코스피가 쉬어가고 코스닥이 소폭 상승했죠. 이 여소야대 전국의 밸류업 관련주들은 장 초반부터 매물이 출회됐고 금통위에서 나온 발언과 또 ECB의 금리 인하 전망에 따른 환율 상승이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매도로 이어지며 대형주 중심의 매물이 출회됐던 금요일장. 그나마 밸류업 관련주에서 빠져나갔던 자금이 반도체, 화장품 같은 일부 숫자가 찍히는 코스닥 쪽으로 분산되며 모처럼 코스닥에서는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더 많은 시장이 펼쳐졌던 하루였는데요. 자, 그럼 더 자세한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 이어서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금요일 국내 증시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상승했는데요. 총선 이후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동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 속에 저 PBR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은행과 증권, 지주사, 자동차 등 관련주들이 빠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기관이 6,284억 원 대량 순매도하면서 15거래일 만에 2,700선을 하회했고요. 또 반면에 코스닥은 반도체 부품, 장비주들이 힘을 내주면서 이 지수는 860선에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를 이어갔지만 개인이 432억 원 순매수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거래일에는 어떤 섹터들이 강했을까요? 조선과 클라우드 컴퓨팅, 화장품주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조선주가 일제히 빨간불을 켜낸 모습이었는데요. 국내 대형 조선 3사인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감에 한화오션은 9% 가까이 오른 모습이었고요. 삼성중공업은 4%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주도 강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힌 가운데 SP소프트가 상한가를 기록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모든 제품에 AI 기능을 탑재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MS 생성형 AI 기반 코파일럿 라이선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SP소프트가 부각된 겁니다. 이에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이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9% 올랐네요. 네, 마지막으로 화장품주도 힘을 내줬습니다. 미국 온라인 시장이 성장하면서 가성비가 좋은 한국 화장품 수출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에 실리콘2는 9%, 클리오는 8%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거래에 올랐던 섹터 중에 오늘은 어떤 섹터를 주목해보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이렇게 환율과 금리가 급등을 하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시장, 그 안에서도요, 시장은 숫자가 찍히는 조선이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화장품 쪽, 전선 쪽에 집중 매기가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요, 향후 성장성이라는 기대와 대기업들의 공격적 자금 투입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섹터, 바로 꿈을 먹고 자라는 섹터 확인해 볼까요? 지난 이 시간은 대표적으로 유리기판을 정리해봤다면요, 오늘 이 시간은 데이터에겐 자유를, 전 세계엔 연결을, 클라우드 컴퓨팅 섹터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 개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여러분은 고화질 사진이나 영화 파일 같은 용량이 큰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으시나요? USB나 더 옛날에는 CD, 현주 컴퓨터에 플로디스크를 넣었다 빼었다 하며 이용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데이터가 어마무시하게 커진 요즘 누가 이런 외장하드를 들고 다닙니까? 데이터 공유할 일이 있으면 서버에 저장을 해놓고 랩탑에서도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도 집 PC에서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됐죠. 이렇게 우리 일상 속에 잘 녹아든 저장 공간 혁명, 클라우드 컴퓨팅. 단어를 뜯어보면요. 클라우드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입니다. 컴퓨팅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죠. 여러분, 구름 어떻게 보이세요? 이 손이 닿지 않는 하늘에 떠 있지만 일단 모든 사람 눈에 동일하게 보이는 게 또 구름이죠. 그리고 내가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디서든 항상 동일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게 또 구름입니다. 이렇게 구름처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똑같은 데이터를 받아 사용할 수 있기에 클라우드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가능케 만든 기술 중 하나는 가상화인데요. 이 가상화는 하나의 기기 안에 여러 개의 운영 체제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가상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술이죠. 보통 한 개의 기기에 한 개의 운영 체제가 실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상화를 통해 여러 개의 운영 체제를 한 개의 기기에서 실행한다면 서버를 대량으로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고로 클라우드의 가장 큰 이점,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니 편리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시대의 필수 플랫폼으로 우뚝 선 클라우드 컴퓨팅. 그렇다면 각 기업들은 얼마나 진심을 다해 투자하고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먼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이 두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단 두 개 회사가 AI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는 돈은요. 340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재정 규모가 560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금액입니까? 먼저 세계 1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아마존은요. AI 데이터 센터에 향후 15년간 1,500억 달러, 우리 돈 203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말 오픈 AI의 대항마 앤스로픽에 40억 달러 투자를 발표한 만큼 향후 AI 모델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에 빅테크가 밀착해서 지금과 같은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고 AI 기술 발달 속도에 맞춰서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는 공식이 좀 굳어진 셈입니다. 굳이 이렇게 구글이 오픈 AI의 대항마와 손을 잡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세계 2위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굳건한 협력 때문이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 향후 6년간 1,000억 달러, 우리 돈 135조 원을 들여 현존하는 사이즈의 100배 이상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에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요. 오픈 AI의 AI를 구동할 수 있게끔 수백만 개의 서버 칩이 들어간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에 만년 3위 자리에 있는 구글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낮은 전력으로 효율이 좋은 ARM 기반 서버용 CPU와 AI 칩을 자체 개발하고 생성형 AI 포트폴리오까지 확대하며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추격에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AI 패권을 잡기 위해 갈수록 치열해지는 빅테크 기업 간의 쩐의 전쟁. 결국 빨라지는 AI 시대에 발맞춰 거대한 인프라가 필요한 거고 그 활용 정점은 AI 칩이 될 거고 그리고 그 AI 칩의 경쟁력은 저전력 대비 고성능에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에선 AI 반도체, 유리기판, 전력 관련주가 대외적 변수에도 불구 늘 고공행진 중인 거겠죠. 상대적으로 덜 오른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주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금요일 상한가를 기록한 SP소프트 확인해 보시죠. 다음 페이지 보시죠. 올해 2월 스펙 상장으로 코스닥에 신규 상장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코파일럿을 중심으로 라이선스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 국내 최대 마이크로소프트 SPLA 라이선스 점유율을 70%를 차지하고 있죠. SPLA란 라이선스에 대해 사용을 허가받은 고객이 최종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5월 AI가 탑재된 신제품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이날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기업의 최대 주주가 바로 KINX입니다.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주가는 1월 고점 13만 원 대비해서 현재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어서 폴라리스 오피스도 보시죠. 일본 소스넥스트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계약 체결로 실적 개선 기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3월 중순부터 주가 가파르게 추락했던 모습이었는데 금요일 모처럼 4% 가까이 반등에 성공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지난주 IBK 시스템과 120억 원 규모의 스토리지 네트워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서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앞으로 AI 서비스가 늘어난다면 이에 발맞춰 클라우드 서비스 트래픽 또한 폭발적 증가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 올해 국내 증시에선 클라우드로 신규 상장하는 종목만 2개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올해가 본격적인 클라우딩 컴퓨터 관련주 상승의 원년이 되진 않을까요? 자, 그럼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주요 일정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공시 내용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 장 마감 후에 고려아연의 종속회사인 아크에너지 맥킨타이어가 호주 풍력발전소의 지분 30%를 취득했다고 밝혔는데요. 고려아연이 신재생 에너지 전력 사업을 영위하려는 목적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셀루메드인데요. 셀루메드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고요. 또 동아지질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목적으로 DB금융투자와 2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부터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연차 총회와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데요. 연차 총회에 맞춰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 회의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 AI 등의 분야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주들 체크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금융감독원장이 삼성과 LG 등 대기업 CEO를 대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강연에 나설 예정입니다. 총선 이후 밸류업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고요. 또 오늘 밤 9시 30분에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발표되니까요.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증시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주말 NDF 역외 환율 1,380원. 꼽아봤습니다. 미국 경기가 워낙 견고하다 보니 최초 금리 인하 시점이 7월에서 9월까지로 후퇴됐고 중동 리스크 고조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금리 인하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치솟은 환율. 오늘도 위아래 변동성을 염두에 두면서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볼 섹터와 종목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금요일 장중 배럴당 92달러까지 치솟은 브렌트유입니다. 중동 리스크 고조에 따른 유가 상승 수혜주와 해운, 물류주, 방산주의 움직임까지 오늘 주목해 보시면 또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이번 주 발표될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보조금 발표 꼽아봤는데요. 이 같은 이벤트를 앞두고 환율, 유가 급등에도 불구 삼성전자를 향한 외국인의 매수는 오늘까지 19거래일 연속 이어갈 수 있을지, 지난주 쉬어간 주가는 또 다시 힘을 낼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